여러분들은 반려견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나를 어떻게 대해 주기를 바라시나요? 오늘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창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고등학교를 진학하니 초등학교와는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수업을 할 때 과목마다 각기 다른 담당 선생님이 교실로 오셔서 수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은 어느 순간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선생님은 되게 유쾌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하하호호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진행했다면, 어떤 선생님은 되게 엄하셔서 수업 시간 내내 혼나지 않으려고 말 한마디 내뱉지 않고 경직된 상태로 교과서와 칠판만 바라보며 수업을 받았던 그런 선생님도 있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조금 무례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았지만 그 선생님 시간에는 엎드려서 자도 돼, 숙제 내준 거 안 해도 돼, 어차피 별말 안 해 등의 생각과 태도로 그 선생님을 대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왜 학생들은 같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각 과목의 선생님들과 같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다른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선생님이 나와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선생님이 학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반려생활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우리 반려견들은 학교로 치면 학생의 위치에 있죠. 그럼 우리 보호자들은 뭘까요? 선생님이겠죠. 반려견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할지, 우리와 어떤 관계를 형성할지는 보호자가 반려견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쳐요. 즉, 반려견이 나를 엄한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나와 하는 모든 교류에 있어서 경직되고 긴장하고 나를 무서워해서 불편해하게 만들 건지, 나를 편안한 선생님으로 생각해서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며 즐겁게 교류하되 선은 넘지 않는 관계를 형성할 건지, 나를 만만하게 여겨서 나의 말과 행동을 무시하고 반려견이 나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으려 하는 관계를 형성할 건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건지는 보호자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자님들은 반려견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길 바라시나요? 누군가는 반려견이 나를 엄한 선생님으로 바라봐주길 바랄 수 있어요. 또 누군가는 반려견이 나를 편안한 선생님으로 바라봐주길 바라겠죠. 그런데 반려견이 나를 만만한 선생님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보호자님도 있을까요? 반려견이 보호자를 엄한 선생님으로 여기는 것도 썩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반려견이 보호자를 만만하게 여기는 관계를 형성하는 건 너무나 불안정해서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만한 돌탑을 온 힘을 다해서 쌓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우리 주변에는 아주 수많은 반려 가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1번 엄한 선생님과 반려견, 2번 편안한 선생님과 반려견, 3번 만만한 선생님과 반려견, 이 세 가지 유형의 관계들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형은 뭘까요? 단연 3번 만만한 선생님과 반려견이에요. 대체 왜 그런 걸까? 보통 보호자가 반려견을 처음 데려올 때 반려견은 약 3개월령의 나이에 몸짓이 아주 작은 상태이다 보니 보호자는 그 반려견의 모든 움직임을 애교로 볼 만큼 굉장히 연약한 존재로 여겨요. 반면에 반려견은 어리다 하더라도 처음 집에 온 날, 처음 보호자를 본 날부터 이미 내가 이 보호자를 어떻게 대해야 나의 존재감을 적당히 어필하면서 함께 공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파악하려 해요. 어린 강아지의 본능이죠. 반려견이 보호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파악하는 이 시기에 보호자는 반려견을 어떻게 대하나요? 단순히 좋게, 안정적이게 반려견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반려견을 보듬고 나의 품에 두고 나의 손 안에 두려고 하죠. 이런 과한 보호자의 태도를 경험한 반려견은 학창시절 선생님을 만만하게 보게 된 학생들처럼 보호자를 만만하게 여기게 되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제지하고 거절하는 보호자에게 선을 넘어 무례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반려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반려견이 나를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에 걸맞는 그런 태도로 반려견을 반려하고 있나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면 너무 좋은 거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반려견과 내가 이미 형성한 이 관계는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저희 두 분은 저희 가족이 되는 날부터 거의 4살이 되는 때까지 엄한 선생님과 함께 살았어요.
저의 가족들은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잘 키울 수 있는지, 어떤 게 잘못된 건지조차 전혀 모른 채로 두부를 키워왔고, 두부를 엄하게 혼내고 때로는 내 맘대로 이뻐하며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 옛날의 두부는 저희의 몸짓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긴장하고 경직된 상태에서 우리를 대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반려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가족들의 두부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많이 개선되었고, 개선된 상태가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이어진 덕분에 어느새 두부는 저희 몸짓에 긴장하기는커녕 매사 느긋하고 세상 상팔자인 그런 개의 모습을 하고, 이제는 저희가 불러도 저희 말을 무시하고 낮잠을 콜콜 자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고요. 반려견과의 관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닥 도움을 드릴 수 없어요. 아직 반려견을 데려오지 않았다면 상단에 표시되는 애정을 줄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미 반려견과 보호자가 관계가 틀어진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얻는 정보로 이미 틀어진 반려견과 보호자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문가에게 나와 반려견의 상황에 알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받아 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반려견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가능하다면 공부까지 하는 그런 보호자가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